오늘의 수업을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누가 발표한 거라고 했죠? 바로 라부아제라는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원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질량,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더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법칙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할 거냐면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자, 근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꼭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제 화합물인데요. 어, 2학년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요. 물질을 갖다가 분류하는 법을 좀 했었을 겁니다. 물론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물질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물질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혼합물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보면요. 순물질은 다시금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냐면요. 홑 원소 물질로 나눌 수 있고요. 화합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합물의 경우에는 균일 혼합물 그리고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은요. 바로 이 화합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화합물이라는 거는요. 정의가 뭐였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만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두 종류 이상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호돈소 물질은 뭐라고요? 한 종류예요.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고요. 두 종류 이상이 모여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으로 가볼게요.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요. 비의 법칙은 꼭 무엇과 비교를 해야 되냐면요. 다음 시간에 하는 기체 반응의 법칙과 꼭 비교를 해야 됩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요. 거의 정의 자체가 너무나 흡사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성분비 법칙은요. 어떠한 화합물을 이룬데 원소 사이는 일정한 비율로서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어떠한 화합물을 만들 때 일정한 비율로서 반응한다라는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런데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요. 비율은 비율인데 질량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기체 반응의 법칙은요. 비율은 비율이되 부피 비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지금은 이 부분은 좀 잊어버리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정 성분비 법칙은요. 비율은 비율인데 뭐라고요? 질량 비율이란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물을 만드는 거를 갖다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반응식이에요. 맞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 해서요. 수소 두 개와 맞죠? 수소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한 개가 만나면 물 분자, 수증기 분자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수소 분자 두 개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수소 분자를 갖다 100개를 갖고 왔어요. 내가 수소 분자 100개를 모두 다 수증기로 만들고 싶다면 산소 분자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50개예요. 50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냐 이거죠. 절대로 없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질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 건요. 질량 또는 뭘로 측정합니까? 부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1g 또는 수소 1리터는 측정할 수 있지만 수소 분자 한 개는 측정이 불가능하죠.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질량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보면 조금은 쉬울 겁니다. 이때 수소와 산소는요. 그러면 원자예요. 지금 분자가 아니고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요. 질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대략 몇 대 몇 정도 되냐면요. 1대 8 정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요. 그러니까 원자량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원자량. 이건 좀 나중입니다. 이때 원자량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조금 어렵긴 한데 12탄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탄소 중에서도요. 이 12탄소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았을 때를 12g으로 정하고요. 이것의 비율로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 1g이 나옵니다. 산소 원자는요. 이만큼 모으면 8g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1대 8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는 지금 몇 g이 나올까요? 만약에 얘가 하나가 1대 8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쉽게 얘기해서요. 수소 원자 하나가 1g이라면요. 몇 g일까요? 4g이죠. 왜요? H2가 2g이에요. 그 두 개 있으니까 4g이에요. 얘는요. 몇 g이 나올까요? 바로 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6이에요. 16요. 산소 원자는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16g입니다. 제가 순간 다른 거 하고 좀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몇 g이 나옵니까? 32g이 나올 거예요. 얘는 몇 g 나올까요? 또 계산합니다. 몇몇 친구들이요. 손가락 요렇게 하면서요. 몇 g일까 몇 g 생각 안 해도 되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거해서 뭐라고요? 4g하고 32g 넣었으면 몇 g 나올까요? 36g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수소를 갖다가요. 2g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소 분자를 2g 갖고 왔어요. 내 이 2g을요. 모두 다 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산소는 몇 g만 있으면 될까요? 16g만 있으면 돼요. 그럼 몇 g이 만들어질까요? 18g이 만들어집니다.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비율이요? 1대 8대 9죠. 항상 물을 만들 때 수증기 또는 물을 만들 때는 항상 비율은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 그리고 만들어지는 수증기의 분자의 질량비 뭐에 비어? 질량비요. 질량비를 생각을 하면 항상 몇 대 몇 대 몇이 나온다고요? 1대 8대 9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산소가 8g이 있어요. 이 산소 8g을 모두 다 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수소는 몇 g이 필요하다고요? 1g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수증기 9g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수소 분자는 몇 g이 있으면 돼요? 1g. 산소는요? 8g 있으면 되더라 이겁니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 이거예요. 불변의 진리더라 이거죠. 항상 결합을 할 때 수증기 어떠한 화합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정한 무슨 비율요? 질량비요.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것이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질량비입니다. 이때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프루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제멋대로긴 해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일정 성분비 법칙을요. 하나의 예로 더 해볼게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요.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리 덩어리예요. 이 구리 덩어리를 가지고요. 가열한다는 얘기는 산소와 반응한다고 했죠. 그럼 산화구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요. 1대 8입니다. 또 죄송합니다. 또 제멋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계속 제멋대로 합니다. 4대 1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수업할 때랑요. 영상 강의할 때랑 또 조금 틀려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구리가 4g일 때 산소는 1g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4g일 때 산소는 1g이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요. 구리와 자, 지금부터 반응식으로 한번 쓸게요. 구리는 CU입니다. 산소는 반응할 때 분자로 반응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산화구리는요, CuO가 됩니다. 그럼 개수가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숫자를 맞추면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때 비율이요?
몇 대 몇이라고요? 4대 1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은 제가 원자량 얘기한 게 아니에요. 비율을 얘기했어요. 구리와 산소의 비율. 자, 그러면요. 구리를 갖다가 제가 4g을 반응하고 싶다면 4g 모두를 갖다가 산화구리로 만들고 싶다면 산소는 몇 g이 있으면 된다고요? 1g이요. 그러면 산화구리는 몇 g이 만들어진다고요? 5g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지금은 원자량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외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정도의 힌트는 시험에서도 충분히 줍니다. 다만 이 힌트를요. 정말로 선생님들이요. 짜증내게 날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래프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는데요. X축이 이제 구리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Y축이요. 산소의 질량이에요. 이때 그래프를 갖다가 쭉 내는데요. 자, 구리를 갖다가요. 0.4g이 있을 때 산소는요. 0.1g. 구리가 0.8g이 있을 때 산소는 0.2g. 자, 이해가 되시죠? 몇 대 몇이란 얘기예요. 반응할 때. 이게 지금 뭐냐면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몇 대 몇이란 얘기일까요? 4대 1이죠.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더라 이겁니다. 바로 구리와 산소가 만나는 비율은 4대 1이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선생님들이요. 함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내신 선생님이에요. 저는 별로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시냐면요.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구리입니다. 구리의 질량. 자, Y축 잘 보세요. 이렇게 냅니다. 산화구리의 질량. 와, 정말 치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래프가 쭉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4, 5, 8, 10. 자, 그러면요. 비율이 꼭 몇 대 몇처럼 보이나요? 4대 5처럼 보이죠? 자, 시험 문제는 이래 냅니다.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 구리와 산소의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보기에 보면 정말 치사합니다. 4대 5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뭐를 고른다고요? 4대 5를 고르더라 이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요. 자, 그런데 구리가 무엇과 만나서요? 산소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되는데 구리가 사 있을 때 산화구리는 5가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래프상에서요. 그럼 산소는 몇 그램 썼단 얘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거해서 1g 썼단 얘기예요. 그럼 구리와 산소의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4대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풀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위에 있는 거 요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그렇게 답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서술형이나 이런 경우에서요. 자, 다음에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리 4g을 완전히 반응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산화구리는 몇 g인가? 라고 물어요. 이제는요. 그러면요. 0.4일 때 0.1이니까 4일 때는 1이겠구나. 1이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요? 얘는 뭡니까? Y축이요? 산소의 Y축이에요. 질량.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볼 때는요. X축과 Y축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못 보면요. 결국은 틀리기 딱 좋은 파트가요. 바로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 파트예요. 내용은 굉장히 쉬운데요. 굉장히 많이들 틀립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를 갖다 이제 응용으로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자,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입니다. 그래서 자, 반응식을 다시 한번 제가 막 급하게 한다고요. 마음이 급해졌나 봐요. 조금이라도 좀 빨리 하려고요. 자, 숫자 안 맞다고 했죠? 숫자 써보겠습니다. 자, 이때 질량비는 지금 몇 대 몇이라고요? 4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내가 구리 4g을 넣고요. 산소를 갖다가 0.5g을 넣었다면 산화구리는 몇 g이 만들어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또 보기에서 우리는 뭘 찾을까요? 4.5g을 찾아버립니다. 4.5g이 아니죠, 지금요. 왜요?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4대 1로 반응한다고 줘놨어요. 근데 내가 4g을 다 반응시키려면요. 얘 1g 있어야 돼요. 근데 얘 1g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0.5g을 다 반응시키려면 구리는 얼마 있으면 될까요? 2g 있으면 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산화구리는 몇 g이 만들어집니까? 2.5g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신 뭐가 구리가 몇 g이 남습니까? 2g 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몇 g이 남는지 또는 몇 g이 만들어지는지도 묻게 됩니다. 아무리 재료를 많이 넣더라도 두 가지 재료 중에서 한 가지만 많다고 해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 점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이 일정 성분비 법칙과 비교가 되는 기체 반응의 법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